안녕하세요. 닥터정비서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식, 닥터정비서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는 허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어깨. 네. 네, 오늘 어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로 내가 회전근개다, 아니면 뭐 오십견이다, 뭐 아니면 석회다. 물론 이제 석회는 엑스레이에 보이니까 이제 그건 딱 따로 정할 수 있지만, 딱히 내 어깨 통증이 무엇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제가 일단 그것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 질환이 회전근개다, 그러니까 나는 회전근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어느 쪽에 좀 가깝다 이건 있겠지만, 사실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회전근개 하나만 문제가 딱 달랑이 있고, 오십견이라고 해서 뭐 이제 염증과 유착만 딱 있고, 회전근개는 멀쩡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다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심한 부분이 뭔지를 이제 주로 이제 주 증상과 주 진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첨언을 좀 하자면, 어깨 질환은 약간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 보통 한 30대, 뭐 40대 초반에 보통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게 염증이 좀 심해지다 보면 뭐 오십견이 좀 빨리 생기는 분도 있고, 그 염증 때문에 힘줄이 뜯어지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동반돼 있는 연속성상에 있는 그렇죠. 질환.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돌증후군, 회전기 힘줄 염증, 회전기 힘줄 파열, 뭐 오십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동반되는 이제 병의 이제 진행 과정 중에 하나씩 다 같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어깨 얘기를 할 때 어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어깨가 아프시면 환자분들이 다 치료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본인 이제 환자분들이 내 어깨가 좀 많이 써서 아프니까 자가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어깨에 좋다는 뭐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아프시면 또 한의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통증의학과 무슨 뭐 좋다는 뭐 가정의학과 여러 군데 가십니다. 뭐 좋아요, 좋은데, 근데 어깨가 치료해서 좋아지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프고, 시간 지나면 주사 맞는데 또 아프고 하면, 저는 반드시 정형외과 어깨를 공부하신 선생님한테 가서,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가서 꼭 이거에 대한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이게 어떤 이제 회전기 힘줄이 파열된 건지, 어떤 석회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정형외과 전문의도 이게 처음에는 치료가 잘 되지만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다른 이제 회전기 힘줄이 다 뜯어졌거나 다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을 감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접근하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를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어깨 이렇게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 어깨는 생각보다 이제 석회로 인한 급성 염증이 아니고서는 정말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 아픈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죠. 네. 빠지지 않고서. 네. 어깨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석회 때문에 심하게 아프거나, 그거 말고는 거의 119 부르는 경우가 없는데, 어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오시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아니 이렇게 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 심하면 이것도 못하지만 대부분 이렇게까지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일할 때도 괜찮아. 무슨 일 하신대요? 이렇게 땡기는 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팔을 위로 올리는 일은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옆으로 올리거나 뭐 뒤로 하거나. 그런데 이제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일상생활 하시다가 뭐 옷을 입기 힘든 게 이제 반복된다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심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 전에는 이제 간단한 치료들, 뭐 집에서 자가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한의원에서 침 맞거나 뭐 통증의학과에서 주사 맞거나 그런 간단한 치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아프면 내가 이게 왜 아픈지, 이거를 제일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어깨가, 그리고 처음에 치료하면 반응도 잘해요. 이게 좋아져요. 좋아지면 또 이제 어깨를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든가 뭐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많이 쓰시죠. 근데 그러고 나면 또 한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또 아파요. 그렇게 오시다가 그게 반복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정형외과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힘줄이 이제 저희는 뭐 초음파를 보든 뭐 MRI 보든 뭐 정밀 검사를 해서 힘줄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힘줄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치료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힘줄, 회전기 힘줄의 완전 파열이다. 이거는 주사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 주사 맞아서 힘줄 파열된 게 절대로 붓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수술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근데 이건 그럼 반드시 뭐 내일 당장 수술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회전기 힘줄의 완전 파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건 정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냥 두면 힘줄이 파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 수술을 언젠가는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어깨 많이 쓰시는 분들이 뭐 생업 때문이든 뭐 어떤 일 때문이든 또 주사 맞고 또 좋아지니까 또 주사 맞고 또 주사 맞고 이게 맞아요. 반복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어깨 수술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하도 아파서 큰 병원을 갔어. 대학병원을 갔더니 교수님이 수술을 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당신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수술하겠습니다 생각했는데 얘기 상담을 좀 해보니 그럼 저기 다음 달부터 일할 수 있나요? 교수님이 막 하하 웃으면서 한 6개월 쉬셔야 된다고.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 6개월 날 못 쉰다. 그쵸. 그럼 나 수술 캔슬. 네. 그러니까 다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실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쉬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팔을 쓰는 사람들이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하고 나서 어깨를 옛날처럼 쓰려면 최소 3개월. 맞아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욱더 치료랑 좀 이제 수술적인 치료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아닌가.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수술을 안 하면 회전기 힘줄 완전 파열인데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